이번에는 페이커를 알아보려 했는데 나무위키 페이지가 무려 이 정도. 무슨 대학 논문인 줄 알았습니다. 어디 한번 쓱 훑어보던 도중 이럴수가 선수 경력 페이지는 따로 있다? 그래서 쓱 하고 선수 경력 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시즌마다 페이지가 또 따로 있단다. 파도 끝이 없는 페이커의 커리어와 행적. 그래서 페이커는 플레이 스타일, 경력, 수상 기록 등 일부, 그 외 여담, 말말말 등을 2부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이상혁, 생년월일 1996년 5월 7일, 닉네임 페이커, 포지션 미드, 아이디 고전파, 이미테이셔널, 하이드온부시, 별명 마왕, 중국인 쿨 선수가 한 말로 널리 퍼졌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언키레이블 데몬킹으로 불림, 패친놈, 크로가 와 미친놈인데? 라고 오프 더 레코드에서 말한 것으로 유래됩니다. 빠커, 패석대, 우리혁, 센빠이, 빗상혁, 패길동, 대상혁, 세체 미끼, 상대방이 페이커만 노리다가 다른 팀원들에게 몰살당하는 상황이 많아 생긴 별명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역대 최고의 플레이어, 페이커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말 메시네요, 메시. 이건 저희가 붙이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페이커 선수는 뭐든 다 잘해요. 공격적인 챔피언을 잡으면 공격적으로, 서포팅도 서포팅대로, 운영은 말할 것도 없어요. 플레이 스타일은 매우 공격적입니다. 안정적인 챔프를 해도 라인전을 찍어 누르겠다는 마인드가 보입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많이 구사하는데 이것이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 그냥 리턴만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팀이 불리할 때 자신의 피지컬을 이용해 변수를 만들어서 역전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인전이 매우 강하고 라인전이 망하더라도 손실을 복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 성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캐리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친 챔프폭을 자랑합니다. 모든 챔피언들이 미드에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로도 그런 픽을 많이 했습니다. 2018년 7월 1일 인벤 대회 전적실 기준으로 공식전에서 사용한 전체 챔피언은 갈리오, 갱플, 그라가스, 니달리, 다리우스, 다이애나, 라이즈, 럭스, 럼블, 루시안, 룰루, 르블랑, 리븐, 리산, 마이, 마자, 모데, 바루스, 베코즈, 블라디, 빅토르, 뽀삐, 소라카, 스웨인, 신드라, 아리, 아즈르, 아트록스, 애니비아, 야소, 에코, 오리아나, 올라프, 우르고, 이렐리아, 이즈리얼, 잭스, 제드, 제라스, 제이스, 조이, 직스, 질리안, 카르마, 카사딘, 카서스, 카식, 카직스, 카타리나, 케일, 코그모, 코르키, 퀸, 타릭, 탈론, 탈리아, 트페, 피즈. 예스! 대략 이 정도로 총 58개이다. 워낙 많은 플레이로 멋진 플레이를 보여줘서 시그니처 픽 하나만을 뽑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라이즈, 오리아나, 르블랑 정도? 국대 라이즈로 불리던 훈 선수를 존경한다고 여러 번 밝힌 바가 있고 그의 라이즈 플레이와 공략들을 보면서 프로게이머의 꿈을 키웠다고 한다. 인생 챔프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제드라고 답했다. 역시 오늘도 열심히 죽고 있는 류 선수. 하지만 이런 페이커에게도 아픈 손가락은 있다. SKT 입단 이전 시즌2 말에 고전파라는 닉네임으로 뜬금없이 등장. 레이팅 순위 1위를 찍으면서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평이 좋지 않던 르블랑과 신드라가 밴되던 시기가 있었는데 고전파 단 한 명 때문에 밴이 된 것입니다. 롤이 인기를 얻으며 프로 구단들이 롤 프로게임단을 창단하려던 도중 러너리그에 참가해 무패 우승을 달성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SKT에서 페이커를 영입하게 됩니다. 뒷이야기는 배성훈과 최강진은 치열한 입단 테스트를 통해서 입단했지만 페이커는 입단 테스트 없이 팀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올림푸스 챔피언 스프링 2013 김동준 해설이 저격 밴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아마추어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다 라는 코멘트로 여러 챔프를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챔피언스 스프링에선 아쉽게 3위로 마무리하며 팬들에게 다음 시즌의 모습을 기대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핫식스 챔피언 서머 2013 지난 시즌보다 더 화려하게 슈퍼스타 반열에 오른 시즌입니다. 결승전 마지막 5경기에서는 제대로 모두가 아는 그 플레이를 했습니다. 이 플레이에 세계가 떠들썩했죠. 북미 해설진들은 라이엇에서 제드를 디자인한 직원분들은 아주 기쁠 겁니다. 그분들이 디자인한 챔피언을 저렇게 완벽하게 플레이하잖아요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롤 프로 경기 역사상 최고의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롤드컵에서는 4강 블랙소드전 5세트 접전 끝에 승리, 결승에서는 3경기 연속으로 가져가며 결국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화려한 데뷔에 이어 리그와 롤드컵까지 제패하여 롤판 독보적 슈퍼스타로 자리매기죠. 불안 요소를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플레이해야 한다 라고 다른 미드라이너들에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우승 확정 후 현수막 오타는 함정, 해외에서는 SK 챔피언이 오피란 드립도 나왔습니다. 판도라TV 챔피언 윈터 2013-2014 2013 롤챔스 썸머 결승으로부터 18연승과 전승 우승, 한국 롤챔스 사상 최초로 2연속 대회 MVP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핫식스 챔피언 스프링 2014 삼성 왕조의 시작으로 8강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올스타 2014 결승에선 상대 정글을 죽이고 바론을 스틸하는 플레이 등으로 우승. SKT LTEA 롤 마스터즈 2014에선 다대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쉽게 준우승. 핫식스 챔피언 썸머 2014 충격의 8강 탈락. 잇 엔조이 NLB 썸머 2014 NLB에서 우승함으로써 그랜드슬램을 달성합니다. 윈터 전승 우승으로 기분 좋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는 SKT에게 암흑기라고도 평가받습니다. 나머지 멤버들이 못하던 와중에도 혼자 캐리하며 SKT T1K가 아니라 SKT T1F 페이커 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런데 롤드컵 순위 결정전에서 페이커마저도 무너졌습니다. 삼성 블루 화이트 멤버가 전부 해외로 나가며 1호 시즌을 맞이합니다. 2015 스베누 롤챔스 코리아 스프링에선 이지훈 선수와 번갈아 가며 출전합니다. 결승전에서는 이지훈 선수가 3경기 모두 출전하게 됩니다. 2015 스베누 롤챔스 코리아 썸머, 다양한 미드 챔피언이 종횡무진하는 이 시기는 페이커에게는 장점을 여지없이 발휘하기 너무 좋았습니다. 코그모, 마이, 이즈리얼 등 다양한 미드로 격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이때 쿠로 입에서 미친놈 소리가 나와 패친놈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참고로 큐베에게도 미친 사람 소리도 들었습니다. 뭐하는 소리야 이거. 뭐야. 정신병자 아니야? 왜 쫄러 오는 거야 도대체. KT와의 결승전에서는 모래주머니를 푸른 마냥 미쳐 날뛰었는데 1경기 신들린 아지르로 상대를 유린하고 2경기 텔 다이애나로 탑바텀 맵 전체를 썰었습니다. 3경기 그 리븐으로 슈퍼캐리 카시 석화의 응시는 페이커 리븐에겐 너무 느렸습니다. 전면 타이밍 가야 돼요. 이거 한번 뽑고 뒷궁 자지나 뒤로 돌아갈 거야. 아니 페이커. 인터뷰 때 오랜만에 리븐을 하니 플레이가 미숙했다 라고 한 것은 함정. 리그 오브 레전드 2015 월드 챔피언십 페이커 이스펙 투 리클레임 트론 페이커가 돌아왔다 왕자를 되찾기 위해 마린, 뱅, 울프 등 새로운 멤버들과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롤드컵을 진행하면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맞붙는 상대 팀들에게도 최강의 포스를 보여줬습니다. 결승전 선수 입장 때 과감한 앞구르기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거액의 제시를 받았지만 지금 멤버와 다시 우승하고 싶어서 잔류. 그리고 보란듯이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어떤 팀들이 잘할 때면 1호스크 얘기가 나오곤 합니다. 페이커는 이미 LCK의 아이콘, SK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자리매겼습니다. 2016 꽃갈콘 롤챔스 코리아 스프링 페이커의 기세는 멈추지 않습니다. 롤챔스 결승에서 벨코즈, 카시 등의 픽으로 게임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한타 때마다 3인궁, 마지막 한타에서는 4인궁을 맞추며 3회 연속 롤챔스 우승컵을 들어올리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2016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에서는 작년 MSI의 아쉬움을 딛고 CLG 상대로 3대0으로 완승하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합니다. 2016 코카콜라 제로 롤챔스 코리아 썸머에서는 아쉽게 포스트 시즌에서 승승패패패로 KT에게 패하며 탈락. 그리고 2016 월드 챔피언십 김정균 코치의 말에 의하면 페이커는 미쳤다 라고 할 정도로 기량이 오른 상태. 4강에서 락스와 만납니다. 5경기에서 나온 개피로 살아가는 장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고치를 피한 즉시 살았다는 콜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삼성과의 경기 1세트에선 오리아나로 CS 차이를 6-7씩 벌리며 승리. 2세트에선 라이즈가 풀리면서 여기저기 로밍을 가며 게임을 터뜨리는 마치 작년 롤드컵을 보는 듯한 플레이로 승리. 5세트에서는 괴물 빅토르로 승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사상 최초로 롤드컵 3회 우승을 달성했으며 대회 MVP까지 가져갔습니다. 뱅기와 함께 출전한 마지막 경기인 2016 롤 올스타 2유전도 있었죠. 2017년 초반에는 화려했고 후반에는 더더욱 화려했다. 세체미는 어디 안 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롤드컵 인터뷰에서는 너무 응원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시 올 거니까. 라는 패기 넘치는 인터뷰는 덤. 클템은 대회 후 인터뷰에서 현재 전문가로서 미드라인의 페이커를 베스트로 뽑지 않는다면 전문가 타이틀을 내려놔야 한다. 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2018 롤챔스 코리아 스프링 SKT는 4위로 마무리합니다. 페이커는 작년까지의 페이커가 맞나 싶을 정도의 기량 저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018 롤챔스 코리아 썸머 서브 미드 피레안의 활약에 기량이 오락가락하는 페이커를 굳이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결승 중국 우지의 활약에 3대1로 패하고 맙니다. 기습적인 이니시로 상대방의 흐름을 끊고 캐리하기도 했고 상대 정글에게 쉽게 갱당해 죽거나 안일한 플레이로 상대 노림수에 쉽게 죽는 등의 페이커의 장단점이 극명했던 결승전이었습니다. 캐스파컵은 8강에 그쳤습니다. 시즌 전반적으로 개인 기량이 역대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2014 시즌 부진을 뛰어넘는 최악의 커리어를 기록했습니다. 기대감보다는 무너짐을 반복하며 씁쓸한 커리어의 황혼기를 맞는 것이 아닐지 우려가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2019 롤챔스 코리아 스프링 페이커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시즌이 아닐까 싶습니다. SKT에서 올스타급으로 선수들을 영입해왔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못 낸다면 정말 몰락한 9세대의 전설이라는 오명을 씻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2019년 시작했으니 앞으로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지금까지의 대회 경력과 수상 기록을 보자면 통산 전적 391전 285승 106패, 승률 72.9%, 총 킬 1894, 총 데스 894, 총 어시 2353, KDA 4.7, 킬 관여율 67.9%, 우승 16회, 준우승 8회, 주요 MVP 5회 선정, LCK 우승 6회, 월드 챔피언십 우승 3회, MSI 우승 2회, 올스타전 우승 3회, 기타 대회 우승 2회,
지금까지 롤에서 최고의 선수를 고르라면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롤을 좀 했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페이커를 고를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해도 끌리지 않는 압도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롤드컵 결승 이전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국제경기 다전제 매치에서 미드라인전 승률이 무려 94%, 자신의 커리어를 숫자와 수치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적인 요소 외에도 페이커가 대단한 이유는 바로 인성. 나이에 걸맞지 않는 멘탈로 인성 논란 없이 겸손한 태도와 정돈된 인터뷰를 보여줘 왔습니다. 팀원들이 잘해주는 것인데 왜 알아주지를 못하나. 코칭 스태프와 사무국 등 구단 식구들께 감사드립니다. 가끔 저에 대해 비판이 많을 때가 있는데 전 사실인 비판들은 다 수용하니까 비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의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늘 친절하고 싶다는 등의 멋진 프로의식까지 가졌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역대 최고의 플레이어 수식어는 누구도 부정 못하는 사실입니다. 페이커 선수 지금 조금 부진하더라도 다시 폼이 올라오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도 저를 포함한 전세계 팬들에겐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2부, 개인 방송, 스킨, 연봉, 말말말 등 페이커에 관련된 여담을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